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수락석출이라는 말처럼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평생 신발만 만들던 남자가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가 겪은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 땅, 남대문 밖 한 구석에는 밤낮으로 망치질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전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바로 박성칠. 사람들은 그를 박아빠치라 불렀지요. 성칠은 가죽을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그가 만든 신을 신으면 발에 착 감겨 천리 길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칠은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신발만 꿰매며 살았습니다.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며 푼돈을 모은 지 어느덧 30년. 드디어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지긋지긋한 이 새빵살이 청산하고 번듯한 기와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봅시다. 조씨 부인은 남편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칠의 눈에 딱 들어온 집이 있었습니다. 남산 밑자락에 위치한 대궐 같은 기와집이었죠. 마당에는 해사한 햇살이 내리쬐고 담장은 높으며 대문은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 집이 헐값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거간꾼 황칠복이었습니다. 황칠복은 비단옷을 걸치고 부채를 살살 흔들며 성칠에게 접근했습니다. 에이, 박형씨.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요. 원래 이 집 주인이 대단한 대가댁이었는데 갑자기 병환이 깊어져 낙향하시느라 금매로 내놓은 거란 말이오. 내 박형씨 성실한 건 한양 바닥이 다 아니까 특별히 중개해주는 거야. 성칠은 의심이 갔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정도 집이 이 가격이라니.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니오? 그러자 황칠복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연은 무슨, 내가 황칠복이요. 사기라도 치면 내 성을 가네. 이어둔 지 좀 돼서 먼지는 쌓였겠지만 뼈대는 아주 튼튼하단까. 결국 성칠은 황칠복의 능구렁이 같은 입담에 넘어가 전 재산을 털어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짐을 싣고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한 겁니다. 에구, 저 집을 결국 누가 샀구먼.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쉿! 목소리 낮춰. 저 집 들어갔다가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이사 오는 사람마다 시름시름 앓다가 귀신에 홀려나가는 집인데 저 갑바치 양반 큰일 났네. 성칠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씨 부인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성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성칠은 황급히 황칠복을 찾았지만 그는 복비를 챙기자마자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당에 짐을 부려놓고 보니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빈 집에는 찬바람만 쌩하니 불었지요. 성칠은 짐을 나르기 위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체 모를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주인어른, 짐이 참 많기도 하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성칠은 깜짝 놀라 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내와 아이들뿐이었습니다. 여보, 방금 누가 말하지 않았소? 조씨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들리나 보네요. 다시 짐을 잡으려는 순간 이번엔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주인어른 바로 뒤에 있다니까요! 아이고, 답답해라! 성칠은 소름이 쫙 돋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자 허공에서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마당에 있던 무거운 장독대가 번쩍 들려 방 안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나는 이 집에 오래전부터 붙어 살던 귀신입니다. 이름은 기남이라고 해요. 이제 주인어른이 이 집 주인이시니 저도 성심성의껏 모셔야지요. 성칠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 마당을 쓸고
무거운 가구들을 제자리에 척척 배치했습니다. 조 씨 부인과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숨어버렸지만 성칠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귀신이라기에 무시무시할 줄 알았는데 말투가 예의 바르고 일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나자 귀남이가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제가 일을 좀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밥 한 상만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굶어 죽은 귀신이라 밥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난답니다. 성칠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아내를 달래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고슬고슬한 흰쌀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를 올린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상을 마당에 두자 밥그릇에서 김이 빠져나가듯 밥알이 숭숭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남이는 아이고, 맛있다. 이 집 이사 온 사람들 중에 나한테 밥 준 사람은 박 어른이 처음입니다. 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성칠은 마당에 앉아 귀남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남이라 했느냐? 자네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귀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 집 머슴이었습니다. 전 주인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죠. 일은 소처럼 시키면서 밥은 쥐꼬리만큼 줬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 부엌에 있는 고구마 하나를 몰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킨 거예요. 주인은 저를 멍석에 말아 죽도록 때렸습니다. 세경 한 푼 못 받고 그 길로 명줄이 끊겼지요. 원한이 맺혀 저승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고구마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알겠네.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자네를 식구처럼 대할 테니 너무 걱정 말게. 그렇게 박성칠과 귀신, 귀남이의 기묘한 동거가 한 달째 이어졌습니다. 박성칠은 처음에 두려움은 잊은 채 오히려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귀남이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 사람인 조 씨 부인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매일같이 밥상을 2번 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식구들 밥상,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위한 마당 밥상이었죠. 처음엔 불쌍하다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포가 피로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신이 돌아다니며 내는 으스스한 한기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조 씨 부인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조 씨 부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귀신 시집살이를 하려고 이 집으로 이사 온 줄 아세요?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집을 피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귀신하고 같이 사니 내 몸이 매일 천근만근이고 아이들도 무서워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성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임자, 그래도 귀남이가 우리 집안일을 다 거들어주지 않소. 사연이 딱하지 않은가. 고구마 하나에 목숨을 잃은 불쌍한 영혼인데. 딱한 건 딱한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내일부터 저 귀신 밥상 절대 안 차릴 겁니다. 밥을 안 주면 배가 고파서라도 제 발로 나가겠죠. 조 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마당에는 밥상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 부인은 식구들끼리만 안방 문을 꼭 닫고 밥을 먹었습니다. 마당에선 귀남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어른, 조씨 부인, 제 밥은요? 저 배가 너무 고픈데요. 성칠은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귀남이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롭고 음산하게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나흘째 되던 날 귀남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굶겨! 전 주인이나 박성치나 똑같은 놈들이구먼.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디 맛 좀 봐라. 그날 밤부터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장독대가 스스로 깨져 챙그랑 소리를 냈고 밥솥을 열어보니 시커먼 거름 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쌀독에는 모래가 섞여 있어 밥을 지을 수조차 없었지요. 조 씨 부인이 빨래를 널면 어느새 빨래가 흙탕물에 젖어 마당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배가 고프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찢어질 것 같다. 귀남이의 곡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결국 성칠의 어린 막내 아들까지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눕자 성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귀남아, 너를 진심으로 대했건만 내가 이토록 우리 가족을 괴롭힌단 말이냐? 성칠은 다음 날 새벽 이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월매 만신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산 중턱 낡은 당집에 사는 월매 만신은 성칠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쯔쯔, 집을 잘못 샀구먼. 굶주려 죽은 귀신은 이승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야. 그놈은 한번 맛본 밥맛을 잊지 못해 절대로 제 발로 안 나갈게야. 성칠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만신 할머니, 제발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그 불쌍한 귀남이도 해치지 않고 저승으로 보내줄 방법은 없겠습니까? 월매 만신은 성칠의 착한 성품에 한숨을 내쉬며 비밀스러운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박형씨, 잘 들으시오. 서쪽 바위산 으슥한 동굴에 가면 박쥐들이 살고 있소. 그 박쥐를 잡아다 끓인 물로 밥을 지어 먹이시오. 박쥐는 밤짐승이라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기운을 흐트리는 힘이 있소. 하지만 밥을 줄 때 꼭 진심 어린 한마디를 보태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박쥐 물도 소용없을 게야. 성칠은 그 길로 서쪽 산으로 달려가 박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씨 부인 몰래 부엌에서 정성껏 박쥐 끓인 물로 흰 쌀밥을 지었습니다. 밥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지자 굶주렸던 귀남이가 코를 킁킁대며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박 어른!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구먼요! 진작 이렇게 밥을 주셨어야지! 성칠은 마당에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고 귀남이를 불렀습니다. 귀남이가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성칠은 그 곁에 앉아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귀남아, 참으로 미안하구나. 내 너를 불쌍히 여겨 함께 살려 했으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길은 결국 다른 법이더구나. 너를 굶주리게 한 전 주인도 너를 내쫓으려 한 내 아내도 원망하지 말거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 어두운 마당에 갇혀 지내야 한단다. 귀남이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성칠은 이어 말했습니다. 수락석출이라 했다. 강물이 다 빠져야 바닥에 바위가 드러나듯 너의 억울함은 이미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 박쥐물 밥 한 그릇에 모든 원한을 씻어내고 저승에 가서 따뜻한 밥 배불리 먹는 귀한 집 자재로 다시 태어나거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다. 성칠의 진심, 어린 눈물이 밥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귀남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속이야. 박 어른, 정말 저를 보내시렵니까? 저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듯 서서히 가늘어지더니 마당에 툭 하고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안을 감돌던 음산한 한기가 사라지고 병석에 누워있던 막내 아들이 엄마 배고파요. 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 뒤로 귀남이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칠은 귀남이가 죽었다던 자리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주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 후 성칠의 신발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황칠복 같은 사기꾼들도 다시는 그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진심 어린 용서만이 원한의 고리를 끊는다는 사실을 성칠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물이 빠진 강가에 바위가 드러나듯 여러분의 삶에도 진실과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누면 복이 된다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연 있는 사랑방.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